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몇 년 못 살더라도 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어.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끝까지 혼자 살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그 사실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같이 살자는 말씀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지. 뭐? 양심? 내 양심이요. 솔직히 어머님도 저랑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요.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가서 살면 되잖아. 이혼도장 찍고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60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젠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은 젊은 시절부터 매년 몇 번씩이나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다 넘기고 참아가며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한 이상 이제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쩌면 김 씨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김 씨가 남편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아픈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 혼자 생활이 힘들어진 시어머니였고 남편 때문에 그런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보고도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런 김 씨를 보며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김 씨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긴 사연이 있었어요. 김 씨는 20대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집안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착한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할 결심을 했어요. 반면에 김 씨는 친정에도 여유가 있고 본인 역시 번듯한 직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의 친정부모 역시 결혼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고 젊은 남녀가 열심히 살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할 당시에 능력 없는 시댁을 대신해 신혼집도 사주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고마워하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여자가 밖으로 돌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봐? 시댁과 김 씨의 집은 불과 2, 30분 거리였고 시어머니는 평일이건 주말이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퇴근을 늦게 해 남편이 애를 보고 있으면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너 친정에 돈 좀 있는 걸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니까.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네 남편 기죽여봐야 너도 좋을 거 없어. 저 안 그래요, 어머님.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이것 봐라. 시애미가 뭐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눈 똑바로 치켜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나한테도 이러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너희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를 조금이라도 말려줄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이 눈빛을 슬쩍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김 씨는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 시어머니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야 김 씨에게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김 씨도 그 말이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말대답을 하고 김 씨의 편을 들었다가 시어머니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몇 시간 동안 김 씨와 남편 모두 말도 못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사흘 밤낮을 꼴딱 세워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순한 성격의 효자인 남편은 김 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어요.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밖에 나가서는 돈도 열심히 벌어오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했습니다. 당시엔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대출을 좀 받았어. 대출? 갑자기 무슨 대출? 우리 부모님 가게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서 일단 급한 돈부터 막으라고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 아니, 나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그러면. 중간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당장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수입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도 대출까지 내어 자기 부모를 도왔습니다. 이미 본인 버는 돈으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일단 장인어른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안 될까? 그건 좀, 그래도 우리가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대출이 전부 얼마나 되는데? 은행이랑 마을금고에서도 대출 받았고 카드사에서 받은 것도 좀 있거든. 남편의 말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졌다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이미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한동안 시어머니도 김 씨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 볼 낯이 없다.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내가 잘할게. 남편은 김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정에 빌린 돈을 다 갚고 원래대로 살게 되니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잘 풀리던 친정아빠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김 씨의 부모님은 빚까지 지고 말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 싶어 김 씨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지난번에 장인어른 뵙고 왔을 때 별다른 내색은 안 하시더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가 보네. 일단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라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김 씨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부모님께 많은 걸 받았고 그 뒤로도 종종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힘들면 김 씨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이 힘들 때 빚까지 내가며 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은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보자는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김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번 시집을 왔으면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야? 너희 친정부모가 힘들어도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시집간 딸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내 아들 버는 돈을 한 푼이라도 너희 친정에 가져다 주기만 해봐라. 절대 그냥 안 놔둘 테니까. 김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째려보자 정말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남편이
빨리 두 사람 사이에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서 내보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시모는 돌아갔지만 김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김 씨의 말에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당신도 도와주기 싫다고 하면 나는 이 집 팔 거야. 뭐? 집을 팔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집은 결혼할 때 김 씨의 부모님이 김 씨의 명의로 사준 집이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친정부모를 돕지 않겠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다시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부모의 재산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번 일로 어머님이 딴소리 하시면 그땐 나도 못 참아.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게. 집을 팔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전과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있긴 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일을 시모한테 이야기를 한 것부터 이상한 일이었죠. 이때부터 김 씨는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에도 그냥 넘어갔다면 남편이 처가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 뻔했죠. 김 씨는 적금을 모두 털어 친정부모를 도왔고 사업은 결국 망했지만 부모님 사시는 집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이혼 고비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와 폐악질을 부리면 그때마다 김 씨도 참지 않고 맞받아쳤고 그럼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김 씨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자고 설득했죠. 김 씨는 점점 이 상황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정에도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김 씨의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얼굴 낯빛부터 어둡게 변하시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가 되었어요. 큰 수술을 한 뒤엔 걷는 것조차 불편해서 다리 한쪽을 절며 걸어야 했고 혈압에 당뇨도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김 씨 하나뿐이라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겹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마저 아버지처럼 금방 돌아가시면 어쩌나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 오늘 도저히 회사를 일찍 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오면 안 돼? 장모님 택시 타고 다녀오시라고 해. 내가 택시 불러드릴게. 당신 바빠? 일찍 퇴근 못 하는 거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일찍 끝내고 장모님 모시고 다녀올게. 김 씨가 너무 바쁜 회사 때문에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부탁했고 밤중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어디 내 아들한테 장모 병수발이나 들게 해.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왜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는 말이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니 토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태 제가 모시고 다니다가 딱 한 번 부탁한 거예요. 맞아요, 엄마. 오늘은 이 사람이 바빠서 그랬어요. 야, 이 벨도 없는 놈아. 너는 할 일이 없냐? 저런 불려시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안 그래도 바쁘게 일하고 녹초가 되었기 때문에 대꾸하기도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자 다시 잠잠해졌고 남편이 들어오던 말던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남편이 김 씨의 뒤통수에 대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사과조차 이제는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어땠어? 김 씨의 물음에 남편이 우물쭈물하다 대답했어요. 혼자서 잘 못 걸으시던데 병원 내려서 내가 계속 부축해드렸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김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먼저 가고 엄마 혼자 저렇게 지내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그렇긴 한데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인가? 쉽진 않겠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고 망설였어요. 김 씨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친정에서 사위에게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김 씨는 꼭 모시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다시 생각 좀 해보자며 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생각한다고 해놓고 또 어머님 부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장모님이랑 한 집에 살면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애들도 있잖아. 어떻게 이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어? 애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안 할게.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게 뭔 상관이야? 어머님 무서워서 우리 엄마는 저대로 그냥 두자고? 상황은 알겠지만 차라리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시키고 자주 찾아뵙는 게 어때?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김 씨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의 지긋지긋한 사과조차 실망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자식과 사위에게 퍼주었지만 결국 사위는 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몇 주 뒤 친정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 말대로 부모님의 집을 정리해서 김 씨의 집 근처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김 씨가 자주 찾아뵙고 시간 날 때마다 보살폈어요. 남편은 말과는 달리 장모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어차피 김 씨도 남편에겐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로 모시고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김 씨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두고두고 하게 되었어요. 미안해. 그때 당신 말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걸. 남편이 김 씨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속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시부모 모두를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김 씨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다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역시 80이 훌쩍 넘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시어머니 역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남편은 부쩍 집에서 한숨이 늘었어요. 시댁에는 남편과 밑으로 신우가 하나 더 있었지만 늙고 병든 노부모를 책임지는 건 남편의 몫이었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걱정 때문인지 어머님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남편의 한숨도 같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고민은 대충은 짐작했지만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 걷기도 힘들어 남편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나왔다. 네, 오셨어요? 일단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종이 가방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깍두기랑 물김치 좀 담아왔다. 너 물김치 좋아하잖아.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김 씨를 살갑게 챙긴 적은 처음이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찬을 받아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이젠 반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애미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무릎이며 안 아픈 곳이 없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어디가 아픈지 주절주절 늘어놓았고 김 씨는 대답 한 번 하지 않고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연신 무릎이며 허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늘어놓는 통에 김 씨 역시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시고 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김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말이야. 건강도 안 좋은데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김 씨는 순간 뭘 잘못 들은 것 같아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은 김 씨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생각하면 나도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잘 알아. 그런데 80 넘은 노모를 저렇게 혼자 살게 둘 순 없잖아. 그나마 나이 먹고 딴짓이라도 하지 않으니 참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나한테 절대 이런 부탁 못하지.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 달라? 뭐가 다른데? 우리 엄마한테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 엄마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 당신은 절대 못 모신다고 반대했잖아. 당신 엄마는 얼마나 나를 쥐잡듯 잡아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당신이 화내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혼자 살라고 해? 그렇게 부모 위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랬어? 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진짜 너 제정신이니? 제정신?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럼 우리 엄마 요양원에라도 보내란 소리야. 요양원에 보내든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든 알아서 해. 우리 집에 모시자는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마. 당신 진짜 왜 이래? 일단 진정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저 김 씨가 홧김에한 소리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김 씨의 생각이 바뀔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김 씨의 머릿속은 고민 없이 맑아졌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틀 후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다시 집에 데려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몇 년 못 살더라도 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어.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끝까지 혼자 살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그 사실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같이 살자는 말씀하실 염치가 있으세요? 김 씨가 울분을 토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꼭 다물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지. 뭐? 양심? 평생 김 씨에게 윽박을 지르고 살던 시어머니였는데 이 정도면 많이 참았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네, 양심이요. 솔직히 어머님도 저랑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요.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가서 살면 되잖아. 이혼 도장 찍고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니까? 이혼이라니 이런 못된 걸 봤나? 네 자식이 다 보고 배울 거다. 이혼하고 싶으면 너가 이 집에서 나가.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 앞으로 사주셨어요.
이 집에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단 한 푼 보탠 적이 없다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자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일단 진정 좀 해. 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졌어? 그 말을 당신한테 들을 소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님 저렇게 펄펄 뛰는 걸 보니까 혼자 사실만 하네. 그래도 걱정되면 당신이 이혼하고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에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게 할 생각이었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오늘은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가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섰을 때 김 씨가 두 사람의 등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가. 당신 짐은 내가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 어머님도 아들 병수발 받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바로 현관문을 닫아서 잠궈버렸고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옷가지와 짐을 챙겨서 시어머니 집으로 택배를 보냈고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도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렸죠. 선우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어. 그게 아니야.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 나 혼자 집에 다시 돌아올게. 본인은 한 달도 하지 못할 일을 김 씨에게 떠맡길 생각이었던 거죠. 어머님이 있던 없던 당신은 이 집으로 이제 못 돌아와. 가만 보면 당신이 어머님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여보,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됐어. 이렇게 빌게.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해. 이만 돌아가고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김 씨는 이제 와서 남편과 한 집에서 마주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이혼에 대해 물었을 때도 김 씨의 아들, 딸들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선택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던지 요양원에 보내고 그 집을 차지해 혼자 살던지 하는 것뿐이었죠. 김 씨는 그 문제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얼마 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는데 이혼하고 나니 이제는 마음이 더 홀가분해졌어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김 씨는 자식들에 대한 일이 아니라면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아무리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